안녕하세요. 부산 호랑이도사입니다. 오늘 화요일, 좀 늦었습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제가 이제 경영학과 석사과정 또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이제 수업 마치고 허겁지겁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이제 명리학적인 관점하고, 그 다음에 좀 경영학적인 관점을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걸 좀 과학적인 기법으로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싶고, 또, 강의도 하고, 통변하고 싶어서, 올해 이제 경영학 과정, 석사 과정을 또 등록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그건 차지하고, 오늘은 그 어떤 무소고 인자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서 쓸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명리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같이 이렇게 조금 섞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속인자라고 하면 어떤 흔히 얘기하는 어떤 굿이라든지 어떤 무속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떠올리게 되죠.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가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굿이라고 하죠, 그죠? 무속적인 퍼포먼스 굿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많이 체험했었고 또 동네 저녁에 오늘같이 이렇게 가면 막 소리 시끄럽게 깽가리 쳐서 하면서 두드려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봐왔는데 어린 시절에 굉장히 참 고민 아닌 연구 과제였죠.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그걸 하고 나면 한 며칠 또 괜찮아요. 또 나아요. 또 희한하게 또 며칠은. 근데 며칠 지나면 또 더 아파.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생각해볼 과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수련, 기적인 수련을 통해서 그 원리를 또 터득하게 이제 나름대로 되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이게 또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어떤 그런 경험적인 것을 토대로 명리학의 공부까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설명까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혹은 모든 별들, 살아있는 유기체는 파장과 파동을 항상 일으킵니다. 특히나 인간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파장과 파동을 항상 생성해서 만들어내고 전달하죠.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가 파장과 파동을 통해 밀려오지만, 물질의 파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오고 있는 파장과 파동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물질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파장과 파동은 항상 달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끊임없는 파장과 파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파장과 파동을 또 발산하고 있고 별에서 오는, 태양에서 오는, 그리고 달에서 오는, 그리고 기타 전자기파라든지 혹은 수많은 파장과 파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음성, 말, 그리고 소리, 냄새, 이런 눈빛, 이런 걸 통해서도 파장과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소고인자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을 명의학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책 보자마자 읽어낸단 말이지. 그럼 그거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이제 기술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좀 터득하게 되었는데, 인간이 파장과 파동을 계속 발산하게 되면, 들어오는 또 다른 인간에게서 오는 그 파장과 파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파장과 파동을 잠을 재워줘야 돼. 잠을 줘야 돼. 자, 잠을 재워주는 역할이 뭐냐면 수련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강한 소리와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인간에게서 나가는 파동과 거기에서 나온 파장과 파동을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징이라든지 혹은 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두드리게 되면 나에게서 나가는 파장과 파동이 상쇄가 돼. 같이 오면서 상쇄가 되면서 잠잠해지는 거죠. 오면서 잠잠해져.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루 정도라든지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나에게서 나가던 파장과 파동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잠해진 상태에서는 상대에게서 오는 그 파장과 파동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동물을 만난다든지 혹은 유기체를 만났을 때 그 파장과 파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에게서 오는 그 파장을 리딩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픈 부위라든지 혹은 마음먹은 것을, 그리고 행동하고자 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기수련을 군 제대하고 기수련, 뭐 흔히 얘기하는 단학선언, 단호일대 혹은 천도서법 이제 기수련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계속 몸적으로도 수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암기 주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더라고요. 잠잠해지는 그 상태가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픈 부위가 다 느껴지는 거야. 아, 저 사람 머리가 아프다. 저 사람은 간 부위인데 간이 왜 저렇게 시커멓지? 혹은 다리, 아픈 다리. 그 다음에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육체적 저 사람이 마음 먹고 있는 것이 내가 느껴지더란 거지. 혹은 제법 10m 건너서 담 뒤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더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수련을 한참 할 때,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리고 순간순간 앞에 일어날 일들이 순간순간적으로 팍팍팍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듯이 앞에 일어날 일들이 지나가요. 그럼 그것이 싹 지나가는데, 그리고 10분 있으면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파장과 파동의 원리에서 수련하고 또 나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상대에서 오는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여서 읽을 수가 있다. 나의 그 맑은 창에 그것을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슬하면 두드린다 그러죠. 징이라든지 이걸 강하게 두드리고 그래서 파장과 파동을 잠재우고 나면은 한 3일 정도까지는 나사요. 희한하게도 제가 경험치도 난데 3일이 지나면은 잠잠했던 파장과 파동이 몰려오는 파장과 파동을 못 이겨내니까 더 사람이 아프게도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건 뭐지? 하면서 어떤 그런 것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수련을 이렇게 하면서 체험을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런 파장과 파동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속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사주를 봐주고 하다가도 파장과 파동이 또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란이 일어나요. 그럼 또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야. 기도하러 가서 자기 파장과 파동을 또 잠을 재워야 돼. 그래야 또 와서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리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왔던 것은 들어오는 손님이나 사람들이 이미 그 기억의 인자 속에서 파장과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잘 읽어낼 수 있는데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신통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장과 파동의 원리인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눌 때 낮에는 끊임없이 양의 기운에 의해서 파장과 파동을 발산을 해요. 발산을 해서 계속 이 파장과 파동을 일으킨다고. 그런데 밤에 자고 밤이 음이 되어서 밤이 되면 어둡고 우리 인간은 자죠. 그러면 파장과 파동을 발산하기보다는 흡수를 해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파장과 파동이 상대가 가지고 있는 파장과 파동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른 쪽에서는 이미 모사를 한다든지 혹은 계획을 한다든지 말을 나누었다든지 내일 저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을 먹는다든지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파장과 파동을 내가 잘 때는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받아들여진 그 파장과 파동이 이 내 속에 기억의 인자를 통해서 스크린으로 탁 찍어요. 그러면 그 스크린에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기억된 인자를 통해서 그것이 화면으로 띄워준다는 얘기지. 즉 꿈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내일 일어날 일 하고 모레 일어날 일 혹은 그 다음 일어날 일들이 쫙 나타내준다 이거지. 꿈의 분석법들이 있는데 꿈을 잘 이렇게 분석해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시와 암시가 파장과 파동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화면으로 띄워진다는 거지. 화면으로 띄워져서 그것을 리딩할 수 있다. 자, 파장과 파동은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것이 타고서 맨 끝에 이렇게 오듯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그 파장과 파동을 가장 끝단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운이 온다 이거지. 자, 내년에 기해년이 온다. 그러면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파장과 파동이 내년으로 끌어오는 어떤 그런 에너지 기운이 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운을 예측하고 운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어떤 방법론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혹은 남들이 얘기하는 것들, 혹은 내가 만나는 상황들을 공통적인 적다 보면, 몇 가지를 적다 보면 공통적인 사안들이 나타나요. 공통적인 사안들. 그럼 그 공통적인 사안들이 과연 무엇인가? 내년에 기회니까 내 일주로 봐서는 이것이 육신적으로 뭐다? 뭐 관이다, 식이다, 재다, 그 다음에 뭐 인성이다. 다른 것을 유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뭐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모아봐요. 그러면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다 보면 내년에 내가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예측법을 좀 쓰거든요. 10월이 지나면서 혹은 9월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 혹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마음이 동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한번 나열을 해봐요. 나열을 하고 내년 운과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일들의 예비작용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운이 온다, 뭐 좋은 운이 온다, 이렇게 이제 운의 어떤 그런 것을 좋고 나쁨을 논하는데, 나쁜 운이 온다 왔을 때에 이제 모면하는 법도 있습니다. 이제 운이 온다는 얘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행의 어떤 파장과 파동이 동해서 나에게 와서 잠재의식을 동하게 만들고, 그 잠재의식을 동하여서 우리의 어떤 오감을 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운으로 동할 때는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수양을 해야 됩니다. 수양. 그러니까 수양이다. 즉 파장과 파동을 나에게 오는 안 좋은 운을 리액션이 되지 않게끔 나의 파장과 파동을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힐링이고 수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어떤 수련을 통해서 나의 파장과 파동을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운이 왔다. 저 말하자면 누군가 나에게 사고수가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내일 우리 저 바닷가에 놀러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파장과 파동이 동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의 파장과 파동을 잠을 재우면 거기에 응하지도 않아. 그러면 안 가겠죠. 내일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에 빠져 죽게 돼 있는데 액션이 왔지만 내가 그 수련을 통해서 리액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운을 모면할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야, 공부. 공부인데 그 공부 중에서도 이러한 명리 철학이라든지 혹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안 나가. 그리고 어떤 운이 오더라도 거기에 상응해서 맞대응하기보다는 나의 육신은 공부에 몰두해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에 가장 좋은 운을 나쁜 운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적선하는 거예요. 적선. 남에게 좋은 일하고 내한테 오는 기운을 돈이라는 재물을 통해서 이렇게 되돌려서 빠져나가게 한다는 얘기지. 적선하고 한다. 록펠러가 6개월 이후에 죽는다 이랬단 말이지. 암 선고 받아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 재산 전부 다 기운을 다 입었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오는 기운의 에너지를 어떻게 순환해서 돌려서 나가게 해. 이거는 이제 대에너지 법칙입니다. 에너지 법칙.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더 공부하시게 되면 제가 이걸 또 알려드리고 할 텐데, 이런 운이 왔을 때에 어떻게 바로 맞받아칠 게 아니라, 운을 맞받아칠 게 아니라 그 에너지의 파장과 파동을 돌려서 이렇게 내보낸다는 얘기지. 그것이 하나의 방법론이다. 그것의 방법론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공부와 철학, 공부를 몰두하는 거라든지, 혹은 철학과 힐링, 도문의 세계에서 그렇게 몰두한다든지, 혹은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적선이라든지 좋은 일, 선행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운에 대한 대처법이 된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감지 센스와 감각을 일깨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그 영적인 어떤 깨우침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통해서 이 센시티브해지면, 아주 이제 그 민감하게 이렇게 키우게 되면 어떤 작은 것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예사롭지가 않고,
그것의 운의 측면에서 그것을 돌릴 수도 있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잘 이렇게 윤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